유명해질 준비가 안 됐는데 유명해져서 유효기간 한 5개월짜리.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초 지식은 있어야 된다. 뭐?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 백날 고민만 하시는 캐릭터가 있어요. 아, 내가 유튜브를 하면 어떻게 되지? 아, 내가 유튜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 친구야, 나 유튜브 하기로 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아, 고민만 3달에. 근데 막상 영상을 고민해서 한번 용기 내서 딱 올리는 순간 깨달아요. 뭘 깨닫냐? 아무도 안 봐요. 공감하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 영상으로 나를 기록한다고 생각해야 여러분이 안 지쳐요. 왜 날 몰라주지? 이러면 안 돼. 그냥 내가 기록한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긴 호흡으로 한두 개씩 영상을 쌓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브랜드 파워라는 단어는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뭐죠? 오늘 주제, 제가 만든 주제 뭐죠?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창업이라고 하는 거야. 확장력이 큰 대중성은 특이한 게 아니고 평범한 겁니다. 이거 진짜 비싼 건데. 다시, 대중이 원하는 보편적 힘은 언제나 특이한 게 아니라 평범한 거에서 온다. 그래서 예술적으로 야, 이거 작품성이 있다 하는 작품이 뭐냐면 화산 폭발하는 영화가 아니고요. 작품성을 인정받는 영화는 평범함 속에 서려 있는 아름다운 특별함을 관찰하는 거예요. 비싼 말로 신미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평범함이 큰 힘이다. 여러분들의 평범하다고 하는 그 일상, 난 재미없는데 맨날 지하철 타고 맨날 이렇게 하고 내 인생은 너무 재미없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신미안이 말라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생활은 모두 다 재밌습니다. 이제 시작하면요, 제가 그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저는 유튜버 책 읽는 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저는 중국을 간 적이 없고 2주 전에 심한 목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해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 외부에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뭐 기업가라고도 했다가 예술가라도 했다가 뭐 유튜버라고 했다가 그게 다 저예요. 유부남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저의 깊은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 다음에 저는 저를 자신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예술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유튜브에 관한 그 국가 지원 어떤 뭐 정책, 뭐 유튜브 멘토링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온 여러 책들도 있어요. 아주 훌륭한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도 같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예술가 관점이 많이 투영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유튜브로만 알고 계시는데 제가 네이버에서 한 5년 정도 글을 먼저 썼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저는 글을 많이 썼을 거예요. 원래 글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뮤지컬 극작도 여러분들 데뷔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공연 기획도 했었습니다. 왜 이야기 드리냐면 제가 생각하는 유튜버 멘토링의 이 저의 캐릭터를 먼저 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다 정리하고 네이버 포스트를 쓸 때는 그 공모전에서 2등 상도 받았습니다. 베타 서비스 그 상도 받고 또 출판 러브콜도 받고. 무슨 말이냐, 인터넷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나름의 뭐라고 해야 되죠? 열매들이 있다. 뭐 서울대 나왔냐, 뭐 무슨 뭐 뉴욕 예술대학교 막 박사학위냐,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 길은 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렇게 쭉 해오면서 이렇게 살아온 어떤 방식과 안목이 있다. 그런 것들을 지금은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오늘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조별 모임은 하지 않을게요. 지금 마스크 쓰고 난리 났어. 그래서 조별 모임까지 안 하고 그 대신 3시간 동안 제가 일부 하고 여러분 질문을 많이 받을게요. 질문을. 개개인적인 어떤 퍼스널 컨설팅, 유튜브 컨설팅은 못 해드려요. 근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버 멘토링, 이 이미지 멋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 디자인 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시켜요. 너무 힘들게 시키는데 저는 퀄리티가 이제 제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뭘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원, 그리고 이렇게 튀는 뭐 이런 형상. 원래 이게 예술가 멘토링 이미지였는데 유튜버니까 빨간색 색감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임사자 유튜버 멘토링 이제 시리즈로 여기 소제목 넣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왜 원이냐? 그 영상도 한번 찍어야 되는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의 열혈 분석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있어요. 사실이에요. 프리메이슨 교회도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 유학하신 분 잘 아시죠? 근데 너무 이 돋보기로 보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있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분석할 시간에 우리는 한국을 지켜야 돼. 여하간 그건 나중에. 근데 왜 그런 얘기하냐? 뭐랄까 어떤 사탄적 이미지는 여러분 뮤직비디오 뭐 SM타운에서 만든 여러 뮤직비디오 보시면 삼각형이 많아요. 삼각형. 근데 옛날부터 고대 때부터 원은 구 있잖아요. 구. 농구공 그 원이 아니고 구. 완전한 구는 신을 의미했습니다. 왜? 인간은 완전한 구를 구현하지 못하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술가 멘토링 때 제가 편하게 말씀을 예술가분들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공교육 시스템이나 주류 학계에서 나 잘났다고 하는 그 패러다임은 그리스 철학 위에 바탕된 교육책입니다.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예요. 그걸 다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도 되게 중요하게 우리 삶에 움켜쥐고 있냐면 타의 논리, 타의 합리,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그 힘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여러분 주위에 의사 지인 계십니까? 의사 경력 한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 5명한테 물어보십시오.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기적을 체험하신 적 있습니까? 다 있다 그래요. 지금도 타의 논리, 타의 합리적인 어떤 신비한 힘이 아직도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하고 이러면은 쓸데없이 막 이렇게 막 그 말꼬리 잡기 놀이하시는 시어머니 은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현역 예술가분들은 무슨 말인지 안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직감적으로 영감받아서 창작하고 영감받아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제 유튜브에서 책 읽는 사자 예술가 멘토링 또는 책 읽는 사자 크리에이터 멘토링 치시면 제가 작년에 예술가 멘토링 했던 영상이 묶음으로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매력이라고 하면 섹스 어필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매력이 있고 사탄적 매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원이랑 우리가 이런 걸 다 따져봤죠? 그러니까 시리즈로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작년에 했고 이제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이제 유튜버 멘토링으로 이제 예술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오케이? 괜찮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저는 유튜버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튜버 말고 모든 사람은 배워야 해요. 배워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했으면 저는 성경을 이해하는 게 완전 달랐겠죠. 제가 조직신학을 막 복음주의랑 뭐랑 막 다 공부했으면 성경을 보는 게 완전 달랐겠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4개 국어를 했으면 뇌에서 4개 국어의 입체성으로 언어 구사를 하겠죠.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보여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시더라도 물론 직감적으로 현실에서 필드에서 느껴지는 학습이 되게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신학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바다에서 직접 수영하는 겁니다. 신학은 뭐냐면 바다의 지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버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대중 컨텐츠 제작에도 그 나름의 전문적인 길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번 그 3년 전인가? 여러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런저런 책을 보내줘요. 근데 그 중에서 컨텐츠 제작에 대한 책들이 막 쏟아질 때가 있었어요. 한 2-3권 정도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의 에세이나 영화 감독 에세이나 또 영화 감독이나 예술가 인터뷰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또 영화 감독, 배우와 감독은 다르죠, 시야가. 이 감독이나 그 방송국 PD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많은 그 뭐랄까요 데이터를 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재밌을 수 있을까 플러스 PD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서 이게 중요해하는 그 가치를 투영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브에 관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 멘토링 그 포커스를 좀 이렇게 창작자 입장으로 올릴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새롭게 론칭하는 각각 방송국의 프로그램과 드라마의 포스터와 기획 의도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술가란 무엇이냐? 관점이 낯설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예능입니다. 예능. 전 TV를 안 봐요. 근데 예능을 할 때 그 예능의 제목과 그리고 일본 많이 따라 하지만 예능의 제목과 그 예능의 포스터 이미지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PD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요즘 예능 하나만 말해볼까요? 제가 뭐 미스트롯? 트롯? 그 이미지를 보시고 그리고 PD가 뭘 중점으로 연출해서 편집을 하거나 물론 리얼이긴 하지만 리얼리즘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볼 때 이미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또 대도서관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책을 볼 텐데 오늘 여러분 제 캐릭터 아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그 논리적인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나는 거 막 툭툭 말할게요. 괜찮으시죠? 이 말 하다 꼭 까먹어. 네. 네? 대도서관 책을 우리가 같이 공부할 텐데 처음에 유튜버라고 할 때 방송국 PD가 지금도 그래요. 방송국 PD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그리고 제가 카메라 감독님이 쓴 그 카메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교과서로 읽는 이만한 책이 있어요. 그거 30 프롤로그를 읽어봤는데 카메라 감독님은 또 이제 뭘 싫어할까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카메라 갖고 찍어대니까 너도 나도 유튜버다 뭐다 하니까 이분이 전문성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전문가 뭐죠? 카메라 각도와 조명과 이런 안정성과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D나 기존의 어떤 지식계층,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기술의 혁신으로 말미암아 이게 점점 민주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뭐랄까 민주화 하면은 저 무슨 커뮤니티 안 합니다. 저 모든 커뮤니티를 하지 않아요. 하여튼 민주적으로 이게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기존에 이거를 특수한 어떤 힘이라고 하는 지식과 경험을 소유했다고 하신 분들이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학기술과 그 현대 인류사를 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기술이 딱 발달되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대중화가 됩니다. 택시와 공유 택시 간에 이 아주 첨예한 갈등이 있는데요. 결국은 공유 서비스가 되게 될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근데 여하간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대중 콘텐츠 제작을 기존 그 콘텐츠를 만드시는 실제 그 PD분들의 어떤 노하우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대도서관님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 책에서 서술하는 거 보면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방송국 전문 PD분들이 대도서관한테 아이디어를 물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주워 듣는 얘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휴민트까지는 아니고 뭐 JTBC나 KBS나 MBC나 여러분 보도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SBS나 방송국이요 3사 방송국이요 굉장히 수익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왜 주류 언론에서 끝까지 유튜버라고 안 하고 누구 깔 때 극우 유튜버 이렇게 안 하고 뭐 누구누구 씨 본명 부르는지 아십니까? 유튜브 자체를 언급 안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어떤 이런 이 암묵적인 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어떤 그 단체의 어떤 심층 인터뷰를 봤는데요. 요즘에는 시민단체가 모이자고 가장 큰 시민단체, 가장 큰 그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단체가 모이자고 해도 길거리에 잘 안 모여요. 근데 지금은 누가 모이자고 하면 많이 모이냐? 유튜버들이 모이자고 하면 많이 모여요. 그게 뭐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뭔가 다른 힘이 지금 유튜브라는 매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유튜브도 한때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에도 썼지만 뭐죠? 유튜브는 유행이 아닙니다. 컨텐츠, 정보를 소비하는 그 인간 그 본연의 그 심리 기절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게 영상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 페이스북이랑 구글이랑 네이버가 아주 큰 돈을 들여서 자기 어떤 인터넷 컨텐츠에 동영상 플랫폼을 쑤셔 넣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이유가 있다. 근데 그게 지금은 매개가 되는 건 지금은 유튜브일 뿐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이 길어졌습니다. 유튜브를 왜 공부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콘텐츠를 이렇게 보면은 일단 다 아마추어시죠. 제가 봤을 때.
유명해질 준비가 안 됐는데 유명해져서 유효기간 한 5개월짜리.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초 지식은 있어야 된다. 뭐?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 오케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전문 지식을 채울수록 연습과 이해, 실천적 결과물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뮤지컬을 예를 들면요. 물론 이제 그 타고나신 분들은 다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이제 만약에 전공이 있으시면 전공자와 비전공자는 차이가 나요. 동의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4년 동안 논 게 아니니까. 거기에서 오는 지식 습득과 어떤 경험, 연습의 노하우가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을 채우면 채울수록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내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또 실제로 실험해 보시는 그 결과물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튜버가 공부를 해야 돼요. 즉흥성과 우연성에 기대기보다 컨텐츠 제작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아야 문제의 원인 또는 성공의 원인을 보다 성숙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즉흥성과 우연 이런 것들에 기대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니까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장구 치면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할 때는 나중에 보일 텐데요. 왜 이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진지하게 다가가냐면 유튜브는 속성상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많이 말을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문제의 원인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5만 유튜버, 2만 유튜버, 1만 유튜버다? 대중은요,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볼까요? 영상 콘텐츠 특성상 나의 전 인격을 대중에게 노출시키기에 그에 따른 장단점과 부작용, 책임감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춰야 본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한다.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찍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대중은요, 반드시 충동적입니다. 대중은 절대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중 앞에 노출되는 순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드시 그 위기가 와요. 위기가. 그 위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는가? 평소 이런저런 학술적, 지식적, 경험적 이런 체제, 이 토대 자체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만 그런 순간이 딱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의연하게 좀 더 부드럽게 대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앞서서 간 노하우들이 많은 이 크리에이터들이 있잖아요. 지금 한국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 자체가 과도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는 게 뼈와 살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도 보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면 자기를 보호하는 거다. 자기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직 한국에는 그 책이 번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미국 그 영미권 이제 모든 그 어떤 지식의 헤게모니를 영미권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유명인의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유명인이 재정의 되고 있어요. 유명인은 예전에는 그 카메라 앵글이 방송국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카메라 앵글에 소개시킬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물론 대통령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미시적으로 가면 방송국 사장, 그리고 그 사장 밑에 누구야? PD. PD의 선택권. 그러니까 아이돌 가수 PD, 그 아이돌 가수 매니저가 PD 집 앞에 그렇게 막 비빌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화면에 나오면 화면에서 많은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면 그 유현진 교수님이죠. 알쓸신잡 2인가 3 나오시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시선이 꽂히는 곳에 뭐가 생기냐? 권력이 생깁니다. 연예인들이 왜 유명하고 왜 유명한 사람이 자기 유명세를 이용해서 뭐 하나 팔면 수십억 벌고 왜 그러냐?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또 역설적으로 이 주가가 떨어지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근데 이 화면이 또 민주적으로 퍼져버렸습니다. 이제 자기가 PD고 자기가 스타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어떤 이런 시선이 주목받으면 자기가 이제 왜 이 얘기했죠? 유명인. 예전에는 단위가 컸어. 전라도에서 유명한 사람이 충청도에서 유명하고 왜? TV가 제공하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이게 다 깨져버렸단 말입니다. 소규모로
깊고 진하고 개인화가 진행됐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 9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유명인 비슷한 캐릭터인 거예요. 여러분들 구독자가 5만 명이십니까? 100만 명이십니까? 10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길거리에 가면 우리나라 한국인 중에 1000만 명 유튜버에 있는 거 아시죠? 아세요? 모르잖아. 이게 유명인의 재정입니다. 그 사람 지금 길거리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와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1000만 명이거든. 우리는 길거리에서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예전에 스타가 누리는 모든 권력을 알아서 누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 유명인의 이 포지션과 유명인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구나.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고 유튜브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이 이걸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알고. 감안하시고 유튜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니 자꾸 겁줄래? 아니.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유튜브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콘텐츠가 뭘까요? 그놈의 콘텐츠, 얘도 콘텐츠, 쟤도 콘텐츠. 콘텐츠가 뭘까요?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와 그 내용물. 여러분, 먹방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PD가 놓치고 있던 게 뭐냐? PD가 영화 감독이 놓치고 있던 게 뭐냐? 사람들이 뭘 재밌어 할까? 야, 사람은 이런 거 재밌어 해. 내가 사람들 대중의 관심을 뺏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컨텐츠 만드는 전문가야. 이런 사람들이 뭘 놓쳤을까요? 기술이 발달돼서 뭐가 발달됐죠? 이제 핸드폰에 카메라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술이 발달돼서 LTE가 5G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공유기 플러스 녹음기 플러스 녹화 기능 플러스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카메라 앵글이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를 찍어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 야, 이게 기획의도, 야, 회의해보자. 뭐, 이번 예능에 뭐 할까? 야, 유재석 부르면 되잖아. 뭐, 누구누구 불러서 이거 술래잡기. 야, 무한도전처럼 그거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전혀 놓치고 있었던 건 뭐냐? 인간들이 뭘 재밌어 합니까? 어떤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걸 재밌어 한단 말이에요. 시간의 철학적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어벤져스, 수천억을 투자한 어벤져스 한 편과 먹방 방송 한 편이 시간이라는 룰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컨텐츠예요. 누구는 영화관에 갈 그 시간이 아깝고 밀레니얼 세대 영화관 안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서 수천억짜리 컨텐츠를 보는 거랑 집에서 이 유튜버 엄청나게 많이 먹고 혼자 힐링하는 거랑 시간 개념 안에서는 수천억 대 뭐 5만 원 이게 똑같다고요. 뭘 간과하고 있었냐? 인간이 뭐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처음에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 아니 왜 카메라 앞에서 이거 먹고 있는 그걸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니 먹방 같은 거 봐? 그랬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이게 컨텐츠화가 되는 겁니다. 떡볶이를 먹고 막 뭐 먹고 이게 막 사람들이 1억 벌었다 2억 벌었다 외제차 바꾸고 이러면 또 주목을 받죠. 아, 이거에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구나. 뭐죠? 전 인류 역사상 없던 직업군이 태어난 거예요. 먹는 게 컨텐츠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아직도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컨텐츠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유튜브는 목구멍이에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구상하고 목구멍으로 넘기느냐에 따라서 전 인류 역사상 없던 직업군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컨텐츠의 사전적 정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 야, 정보는 학술적으로나 좀 사람한테 이롭게 돼야지. 근데 먹방도 정보입니다. 본질적으로. 야, 저렇게 쬐깐한 여자애가 세상에 라면을 20박스를 먹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0봉지인가? 그 정보죠, 정보. 야, 진짜 쟤는 뭐 어떻게 화장실 어떻게 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보. 우리는 정보의 질이 떨어진다.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는 아니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 그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여러분 5년짜리만 봐보세요. 계속 이 얘기예요. 더 짧아집니다. 더 자극적이어야 합니다. 더 감정적으로 하십시오. 더 자극적으로 해야만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슬픈 얘기죠. 그래서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뭐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유튜브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란 뭐냐?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땡땡 정보나 그 내용물. 뭘까요? 영상. 영상을 통해서 영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영상으로 담을 수 있는 그 모든 정보가 컨텐츠입니다. 또 인간이 뭘 재밌어 할까요? 정말 신기한 거 많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외국의 유명 그 채널이 있는데 뭐든지 믹서기에 가는 채널 아세요? 그래서 아이폰을 막 갈아요. 근데 조회수가 막 몇 천만입니다. 왜? 말이 언어 자막도 안 달아도 되고 갈아.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걸 봐. 그러면 방송국에서 수십억 든 예능과 시간적 철학, 시간의 철학에 이렇게 비등해서 생각할 때는 수십억, 수백억 드는 그 기존 컨텐츠와 믹서기에 아이폰 가는 거 한번 보니까 연관 검색어로 뭐가 뜹니까? 전기톱으로 자동차 자르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만 한두 시간 본다? 시간적으로 얘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PD들이 대도서관 처음에 무시했다가 나중에는 대도서관 강의 듣는 겁니다. 아, 저 너무 제가 PD를 너무 무시해요. PD분 훌륭합니다. 언론고시 대단해요. 그래서 유튜브 컨텐츠란 뭐냐? 영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모든 내용물이 컨텐츠다. 컨텐츠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 뭐랄까, 논문 쓰듯이 막 어려운 단어 그런 거 저 싫어해요. 그래서 편하게 내가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 컨텐츠가 영상으로 어떻게 분류될 수 있다고요? 영상 컨텐츠를 어떻게 분류하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만드는 영상이 있어요. 아, 내가 다 만들지? 한번 다음 거 보실까요? 또는 내가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소개하는 분들 얼굴 노출 안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렇게 뭐 설명하거나 이렇게 역사 뭐 이런 거 짜집기 하시는 분들은 자기 얼굴이 안 나와요. 그게 이제 내가 만드는 영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영상은 뭐죠? 내가 나오는 영상. 근데 아마 여러분들 여기 많이 계신 분들은 내가 나오는 거를 생각하실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여러 가지 이 편집을 해서 내가 만들고, 나는 안 나오지만 내가 만드는 영상을 구현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내가 나오는 영상을 준비하실 거예요. 내가 나오는 영상. 심각해집니다. 왜? 내가 나를 이제 파는 거니까. 그 중에서 이제 또 하위로 나누면 편집 영상이 있고, 요즘에 또 뭐가 있죠? 또는 실시간 영상이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은 대도서관이 이제 아프리카에 있었나요? 네. 아프리카에, 저는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튜브로 넘어올 때 처음에 실시간 방송을 아프리카처럼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유튜브도, 그 대도서관님 에세이 읽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 책에서 보면은 처음에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을 이제 유튜브 구글 코리아가 모셔왔겠죠. 했는데 실시간 채팅이 아니고 이게 초가 한 40초 텀이 있었대요. 아,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도서관이 이 컴플레인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많이 보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튜브는 실시간이 이게 없었어요. 혹시 미국에서 살다 오시거나 미국 친구 많은 분들 계십니까? 미국은 보는 컨텐츠보다 아직까지 듣는 컨텐츠가 강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이라는 건 한국이 아주 독특하게 갖고 있는 문화예요. 근데 이게 이미 자리를 잡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 영상,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애, 책임사자. 전 실시간 안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대답 안 했으니까 안 해. 편집 영상, 그리고 또는 실시간 영상.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분류를 하시고 그래,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유튜브 입문 추천 도서입니다. 이제 입문 추천 도서가 있고 뭐라 그러지? 2학년 추천 도서가 있고 3학년 추천 도서가 있어요. 네, 입문 추천 도서. 첫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지신 분들 되게 폄하하는 스타일이에요. 교만해서. 근데 이 책을 읽고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하셨다. 생각보다 괜찮은 인사이트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국형이고 또 이제 친절하게 알려주시다 보니까 이 책이 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오늘은 이 책 내용을 이제 2분의 1 강의 2분의 1 내용을 이 책으로 할 건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대도서관 이런 거 읽으면 창피한 거 아니야? 야, 너 무슨 뭐 연애결혼 멘토링 들으러 가? 야, 너 유튜브 그렇게 봐? 제가 뭐라고 했죠? 기술의 혁신은 반드시 그렇게 사회가 돼 가요. 지금은 과도기라서 아직도 너 유튜브 이런 거 봐? 이런 게 이제 지금 통용되는 거지. 점점 유명인의 재정의가 바뀐 게 언론, 주류 언론에서 그 파워를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대도서관 책, 야, 너 그런 책 사? 창피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앞서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거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 이 책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유튜브 컬처라는 책인데요. 인사이트가 괜찮아요. 그래서 유튜브 컬처. 개인적으로는 다 읽고 여러 책들을 읽고 이거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유튜브 해야겠다 하고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이 책 괜찮아요. 이 책도 괜찮고. 근데 이제 입문은 이게 더 부드러워요. 이거는 약간 푸딩 같은 맛있는 푸딩. 이거는 좀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좋은 음식. 세 번째, 유튜브 레볼루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더 퀘스트에서 나온 거죠. 유튜브 레볼루션이라는 책의 특징은 뭐냐? 유튜브 임원이 쓴 겁니다. 유튜브 CBO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에서 아주 신화적인 성과를 낸 크리에이터가 쓴 책.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 전문 기자인가? 얘는 직원은 아니니까. 근데도 괜찮은 책. 그리고 저 세 번째 책은 유튜브 그 회사 그 CBO가 쓴 거예요. CBO. 임원이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갖고 있는 인사이트가 또 남다르다. 이 책 마지막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 책 다룰 거예요. 제가 왜 시리즈로 한다고 했냐면 이 책 다룰 거고 이 책 다룰 거고 이 책 다룰 거고 책만 다루냐?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질문 받고 이러면 시간이 뭐 한 달 만에 안 끝나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튜브의 직원들도 유튜브를 만든 사람들도 뭘 모르냐? 유튜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본인들도 모른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유튜브는 목구멍이다. 목구멍. 어떤 아이디어로 요리를 해서 이 목구멍으로 컨텐츠를 넘기느냐 따라서 아까 뭐라고 했죠? 유튜브 컨텐츠의 정의가 뭐죠? 영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의 컨텐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 중에 오늘은 이 책을 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유튜브 하다가 최근에 한번 넘어갔죠. 트위치? 게임 방송에 최적화된 트위치라는 플랫폼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 유튜브로 컴백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이 터지면 저한테 책임사장님 이 영상 보십시오. 책임사장님 이 영상 보십시오. 책임사장님 이 영상 보십시오. 근데 저는 직업이 이거잖아요. 그냥 다 보내는데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트위치, 대도서관 트위치 가서 여러분들 유튜브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만큼의 여러분들의 어떤 이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또 이제 재미있는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한 그 서머리를 시작할 텐데요. 모든 책의 핵심 진액은 어디 있다고요? 프롤로그. 이 책 프롤로그에서 이제 뽑아낸 내용이고 프롤로그와 1부에서 뽑아낸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이 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안 내셔도 돼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입이 닳도록 말하고 또 말하는 유튜브 성공 비결은 아주 간단하다. 생방송 말고 편집방송, 실시간 말고 여러분들이 찍어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편집방송으로 시작하되 내가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 가능한 컨셉으로 기획해 일주일에 최소 2편씩 1년간 꾸준히 업로드하라. 여러분 이 말에 다 들어있어요. 이 말이 진리까지는 아니고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 오늘 그냥 본전 뽑는 겁니다. 뭐야? 편집방송으로 시작하고 관심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왜 그럴까요?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치지 말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일주일에 2개 욕심내지 마시고 유튜브 영상 올리신 적 아시죠? 처음 올리시는 분은 영상 하나 막 18시간 걸리고 그래요. 너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라. 오케이? 여기 한 자리 있습니다. 여기 한 자리 있거든요. 말은 간단하지만 막상 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분위기도 한번 이렇게 환기시킬 겸 지금 본인 유튜버다. 창피하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여기 한 분 계시고. 소라는 어느 기준이죠? 화면 유튜버니까 아니면 아 그렇죠. 계정 있고 영상 올리시고 그 유튜버지. 맞네. 맞네. 좋아요. 그 요들송 잘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시죠? 이거 일주일에 2개 올리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네. 막상 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유튜브 어떻게 하십시오의 모든 그 안내가 여기 다 있다. 이 3줄이 다다. 일단 일주일에 2편씩 지치지 않고 동영상을 제작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인기에 편승하는 핫한 아이템을 따르기보다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로 채널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우리보다 앞선 선배님이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 아주 존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 예술계통 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한 번 레슨 최소 얼마입니까? 5만 원. 근데 학부생도 5만 원인데 학부생이 4학년 되잖아요. 레슨비가 올라가요. 그리고 대학원생한테 피아노 반주 이렇게 부탁하면 또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하물며 지금 유튜브계에서 가장 먼저 선두주자로 갔던 분이 개인 레슨을 제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게 독서가 주는 힘 아닙니까? 뭐라고 하죠? 너 이거 관심 있고 알고리즘 빨리 걸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거 해. 그게 중요해. 이겁니다. 늘 하던 대로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되 그것을 동영상으로 기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크리에이터 본인도 지치지 않고 아이디어 고갈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빨간 거로 한 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기록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날 고민만 하시는 캐릭터가 있어요. 내가 유튜브를 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유튜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친구야 나 유튜브 하기로 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고민만 3달 해. 근데 막상 영상을 고민해서 한번 용기 내서 딱 올리는 순간 깨달아요. 뭘 깨닫냐? 아무도 안 봐요. 공감하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 영상으로 나를 기록한다고 생각해야 여러분이 안 지쳐요. 왜 날 몰라주지? 이러면 안 돼. 그냥 내가 기록한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긴 호흡으로 1~2개씩 영상을 쌓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각 채널마다 어디서 티핑 포인트가 터질지는 몰라요. 나의 38번째 영상에서 보편 알고리즘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나의 240번째 영상에서 보편 알고리즘이 터질 수 있어요. 오히려 1~2개 빨리 이게 소위 말해서 포텐이 터진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진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영상을 올리실 때는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지치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치지 말아라. 1인 크리에이터가 돈보다 재미와 성취감을 얻으려 할 때 시청자와 공감하려는 진정성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1년 이상 동영상을 제작할 원동력이 생기고 억대 수익의 길도 보장된다.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좋아하진 않는 거예요. 신인 유튜버 대부분이 6개월도 안 돼서 포기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왜 이렇게 대도서관님이 이 현실적인 말을 이렇게 아주 뼈 있는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업 있고 이제 본업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 본업을 하고 나서 집에 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절대 못하는 게 유튜버예요. 요즘에는 이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나 어플도 많이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내랑 카메라 기종 찾아보고 녹음기 왜 이 소리가 안 나오지? 알고 보니 다른 사람 보니까 여기 뭐가 꽂혀 있어. 저거 상품 찾아보고 녹음기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어플, 아이폰, 맥에서 구현되는 영상 편집은 어떤 건가? 안드로이드, 그 윈도우 뭐죠? 프리미어 프로. 프리미어 프로는 또 뭔가? 그러면 또 이걸 하려면 또 돈을 내야 돼. 그리고 맥북, 제가 썼던 옛날 맥북으로 해보니까 이게 안 돼. 여러분, 영상 짜증난 게 뭔지 아세요? 다 돈입니다. 공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아이패드가 1테라짜리거든요. 돌아가야 돼. 그리고 이런 영상 하나 찍으면은 한 45기가짜리입니다. 4K로 찍으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알아가면서 고생한 거죠. 왜 이게 구현이 안 되지? 빨리 아내야 한번 알아봐. 막 이러면 아내가 왜냐면 그런 거 좋아해요.
저희는 이케아 사본 적 없는데 뭐 이렇게 사면 조립은 아내가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런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자기가 재밌어야 해요. 재밌어야. 안 되면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취미로 해라. 일확천금 이게 아니고 너의 기록을 위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퍼스널 브랜딩. 이게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브랜드죠. 볼까요? 본문 내용입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퍼스널 브랜딩이다. 이제 이 대도서관님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영상 이제 이런 것들을 올인하는, 이분 나름 대기업 다니다가 이제 퇴사하고 쌀 없어서 막 고생하고 이런 얘기 있거든요. 집안, 배경, 스펙, 학력, 소속 등에 얽매이거나 집착할 게 아니라 내 이름 석자를 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는 땡땡일보 땡땡땡 기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며 인터뷰를 요청한다면 어떨까? 대개는 기자 이름이 아니라 소속 신문사를 보고 인터뷰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인터뷰어가 1인 브랜드로서 자기 가치를 확실히 정립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이름 석자만으로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유튜브 아이디가 곧 여러분들의 브랜드입니다. 책 읽는 사자는 이름 어떻게 만든지 아시죠? 사자는 동물 사자입니다. 책 읽는 나의 모습이 불쌍하지만 도전하자 하는 마음으로 책 읽는 거지로 하려다가 이름대로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동물 사자 해서 책 읽는 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는 어른들 제도권에서 이렇게 막 교수님 어떤 모임에서 이런 뭘 했는데요. 이 사회자분이 제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교수 사회, 제도권 사회 이렇게 어른분들 권위 있게 있으시는데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이 책 읽는 사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명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맨 끝에 책 읽는 사자님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책 읽는 사자 이러면 이제 이게 저의 브랜드다. 책 읽는 사자가 곧 나다. 본명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디 하나 정하는 것도 고민하십시오. 고민. 여기서부터 창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민. 아이디 여러분 이름 잘 지십시오. 우울한 날에 뭐 오후 이러면 여러분 끝이야 끝. 안 돼. 정말 이름 중요합니다. 그래서 1인 브랜드로서 그래 내 이름 딱 소개하면 사람들이 너 채널은 내가 창피하지 않을 것 같아.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드냐? 나 자신이 그렇게 만든다. 그게 매력이다. TV가 아닌 이거 중요합니다. 모바일로 세상을 보는 현대인에게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취향은 취향 없음과 동의어다. 이거 인사이트입니다. 대도서관 인사이트. 다시 TV가 아닌 모바일로 세상을 보는 현대인에게 모바일로 다 넘어왔어요. 모든 어떤 주권이나 이런 게 현대인에게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취향은 취향이 없음과 동의어다. 지금 우리는 문화적으로 중심부와 주변부가 구별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 내용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학벌 보고 오셨나요? 제가 어느 대학원 간지 아세요? 제 과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로 판단했습니까? 모바일이든 PC든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어떤 남자애가 막 주저리 얘기를 해. 근데 얘가 하는 게 설득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배워볼까? 네 말은 다 동의하는 건 아닌데 내가 배우러 들어가 줄게. 그래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주변부와 구별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사와 취미는 무한대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개개인성. 토드 로즈 교수님 책 개개인성, 평균의 종말과 다크호스라는 책 여러분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TV를 틀면 채널 수백 개가 나오지만 다양한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취미와 관심사의 종류는 그 숫자를 훨씬 웃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마이크로 소비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세분화됐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게. 나는 런닝맨보다 총기 조립하는 영상이 더 재밌어.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채널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안에서는 이 채널 운영자가 유명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토록 다양한 취향을 감당하고 담아낼 수 있을까? 바로 1인 브랜드다. 여러분들 판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교만입니다. 자꾸 자기가 무슨 판이라고 내가 짠 판에 이런 거는 하수예요. 하수. 우리 모두는 퍼즐 조각입니다.
1인 브랜드는 뭐냐?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퍼즐 조각이에요. 여러분들의 개성이 여러분들 유의미한 퍼즐 조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1인 브랜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라면을 먹는다고 구독자 100만 명 될까요? 안 돼요. 저의 색깔이 있는 거고 아내의 색깔이 있는 거고 누구의 색깔이 있는 거고 다 그 색깔로 1인 브랜드가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 1인 브랜드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고 생산한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이 일으킨 유통혁명을 적극 활용해 어떠한 중간 개입도 없이 직접 소비자를 만난다. 이것도 혁신입니다. 직접 소비자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납니다. 모든 중간 어떤 쓸데없는 돌아가는 이 중간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이 권력 아닌 권력을 빼먹는 이 중간 계층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과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브랜드 파워라는 단어는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뭐죠? 오늘 주제, 제가 만든 주제 뭐죠?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창업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막 1인 브랜드로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면 컨텐츠의 기술적 측면보다 기획력과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이분도 뭐라고 말하죠? 야, 너가 즉흥적으로 이런 것들 기대지 말고 기획력과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돼. 왜? 즉흥적으로 하는 거는 길어봤자 1년입니다. 여러분 영화 감독 에세이 보면요. 영화 감독이 투자 받을 때 입봉작보다 더 뚫기 어려운 게 차기작입니다. 그리고 소설도 보세요. 세 번째 소설부터는 작가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할걸요? 왜? 인간이 갖고 있는 유한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입봉작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 입봉작과 차기작이 온도차가 많이 다른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드라마 조승우 그 감정 없는 검사역 뭐죠? 비밀의 숲. 비밀의 숲 제가 대본집까지 샀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이거 국제적인 드라마 작가 드디어 나왔다. 넷플릭스를 씹어먹는 그 드라마 작가 이 필력 보소? 근데 그 다음 차기작 뭐였죠? 의사. 나냐? 라이프. 그 다음 차기작의 라이프였는데 배우들이 다 기대했죠. 막 드림팀이 다 투자했죠. 근데 라이프는 비밀의 숲보다 많이 아쉽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입봉하기 전에는 그분 이제 그 드라마 대본집을 앞에 프롤로그를 보니까 그 습작을 엄청 오래 했어요. 그 비밀의 숲 보면은 아니 이거 진짜 검사를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지? 왜 알았을까요? 오래 습작하고 오래 인터뷰했으니까. 근데 이제 드라마 작가가 처음은 잘 써요. 왜? 오랜 기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드라마의 플롯을 구성하는 스킬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죠. 그 노하우가 있어요. 정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킬대로 드라마를 짜야 되는데 왜 서브 작가를 두냐면 자기의 이 큼직큼직한 구조를 딱 이야기 구조를 놓고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건 서브 작가한테 인터뷰 시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는데 예전처럼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시간이 부족하고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이 드라마 작가에게는 방송국이 돈 벌어야 되니까 다음 차기작 언제 할 겁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유 노트에 구상했던 이 드라마, 저 드라마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막상 하는데 비밀의 숲 같은 농도와 밀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무슨 얘기냐? 즉흥성이나 자기 재능 믿고 하시면은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비벼서 컨텐츠를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채널의 유효기간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도서관이 뭐라고 하죠? 기획력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라. 그 다음 말 또 중요합니다. 시청자가 원하는 것은 공중파 수준의 뛰어난 영상미가 아니고 기발하고 신선한 컨텐츠다. 그래서 저에게 제발까지는 아니고요. 자막을 달아달라. 근데 제가 자막을 달면 못합니다. 여러분 자막 다신 분. 제가 1시간짜리 제 영상에 자막도 달아봤거든요. 제가 욕을 안 해요. 근데 욕할 뻔했어. 말이 너무 많아. 자막을 한 번도 안 단 사람들은 자막을 쉽게 생각해요. 근데 자막이 노가다잖아요. 노가다. 저처럼 1분에 이 말이 좀 빠르고 막 다다다 하는 애들은 짜증난다고. 막 하다가 욕이 나오더라고. 하여튼 여하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는 거 뭐냐면 비본질적인 거에 너무 투자하지 마십시오. 힘 빠집니다. 지쳐서 먼저 유튜브 너무 힘들어하고 해요.
그냥 찍으세요. 이거 진짜 비싼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집에 힘 안 주셔도 된다. 사람들이 후킹 걸리는 건 여러분들의 편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지. 이해가 되시죠? 후킹. 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소비자에게 보답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자. 예술가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는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대중 왜 이걸 몰라? 내 작품으로도 이게 여기서 이건데 왜 이걸 몰라? 이게 예술가의 귀여움이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철이 들면 예술성과 대중성의 이제 시소를 어느 균형추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철학은 있어야죠. 근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애인이랑 있을 때 사랑한다 표현 안 했는데 내가 네가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는 막 다급해.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찍어야 돼. 근데 저에게 오는 모든 고민이나 모든 피드백은 다 연애 결혼이야. 그러면 저는 책임사자는 소비자를 위해서는 뭐죠? 연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작품성과 대중성의 줄다리기를 여러분 아마 끊임없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중미디어, 대중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집만 세울 수는 없다. 그러려면 그냥 독립영화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인 브랜드가 망할 일은 절대로 없다. 중약. 그러니 용기를 내보자. 내 가치와 능력을 면접관 앞에서만 증명하려 하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증명해보자. 1인 브랜드로 일을 시작한다는 건 모든 인생, 모든 재산을 다 거는 게 아니라 그저 일상을 조금 변화시키고 확장하는 것이다. 이 말도 참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하기로 했어. 그 회사 부장님 이거 결제해 주십시오. 이 더러운 회사. 이게 아니고 유튜브를 한다는 거 뭐냐? 여러분 일상에서 조금의 변화. 내가 스스로 뭘 해볼 수 있는 조금의 작은 어떤 도전. 이 정도로 생각해야 오래 간다. 1인 미디어. 여러분 처음에 뭐죠? 1인 브랜드. 두 번째 뭐죠? 퍼스널 브랜딩. 세 번째 뭐죠?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의 성공 비결은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는 것이다. 자본을 더 모으고 아이디어를 더 쥐어짜고 수정을 거듭하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완벽한 컨텐츠는 혼자가 아니라 시장 반응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일단 만들어 놓고 시청자 피드백이 좋지 않으면 수정하면 된다. 1인 미디어의 장점은 기민한 대응과 발빠른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니까. 오타네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고민만 하시다가 자기 상상대로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시는 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 현실은 달라요. 막상 찍어서 올려보십시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필터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찍어야 되지. 이 단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 날라갔어. 이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편하게 밥에 간장 비벼서 그냥 집에서 편하게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찍어서 올리세요. 저 영상 보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카메라 켜고 15분 떠들고 혼자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편하게 쭉쭉 하십시오. 쭉쭉. 왜? 시청자가 책임사자. 어떤 분이 진짜 웃긴 게 제가 이제 집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 버릇이 펜을 돌려요. 책 읽을 때 샤프가 있어야 저는 책을 읽거든요. 근데 펜 돌리면서 여러분 이제 연애는 그러니까 아셨죠? 했는데 어느 분 댓글로 펜 좀 돌리지 마세요.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와 이거 유의미하다. 그래서 안 돌리기로 이제 하고 그게 뭐냐? 일단 제가 찍어서 올리면 알아서 피드백이 온다. 근데 여러분들이 댓글 말을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비싼 얘기인데 생각나는 거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대도서관 책에 아주 제가 아멘 할 뻔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주위 사람 피드백 너무 듣지 마십시오. 왜? 주위 사람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저를 사랑해요. 그 진정성에 속으면 여러분 아주 영적 칼로리가 뭐냐면 책임사자 내가 널 진짜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안경을 벗는 게 나은 것 같아. 책임사자 보니까 뒤가 책인데 좀 부잡해 보여요. 깔끔하게 벽 흰색에서 찍어주면 어떨까? 책임사자야 이거 하면 어떨까? 근데 다 나를 사랑해.
다 나를 뭐해. 그런 말들은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된다. 여러분이 맞다는 그 느낌. 그래서 여러분 고집 부리다가 결국 꺾어져야 되면 꺾어져요 또. 아, 이 사람 말이 맞았구나. 이건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대 초중반 예술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다 맞다고 하는 그 고집이 세거든요. 그러면 저는 얘기는 해주되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고 합니다. 속으로는 너는 한 3년은 아마 고생할 거다. 너는 한 7년, 이 정도 곤조와 이 정도 무지는 너는 아마 끝이다. 그래도 놔둬요. 왜 놔두냐? 본인이 만나야 돼요. 본인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완벽주의를 고집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말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뭐냐? 지혜를 지혜로 알아보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완벽주의를 고집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다. 완벽한 콘텐츠가 아니어도 된다. 일단 만들어 올리고 피드백 받고 또 만들어 올리고 피드백 받으면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시청자가 바라는 바를 알게 되고 자기 실력도 점검하면서 콘텐츠의 질이 점점 향상된다. 저게 중요합니다. 양질 전환이라는 말이 있다. 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쌓이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다. 점점 향상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 뭐냐? 투자받고 2억 투자받고 우리는 다른 유튜버와 달라. 우리는 그렇게 허접한 유튜버가 아니거든. 우리는 3억 투자받아가지고 스튜디오 만들어서 장비도 이만큼 빵빵해. 그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다. 정말 전문가 아니고서는. 왜? 하면서 느니까. 뭐랑 똑같냐면요. 웹툰 작가와 똑같습니다. 만화 좋아하시는 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작가의 1화 만화체와 몇십 년 지난 만화체가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처음에 제 영상 쭉 이렇게 보면은 무슨 촌스러운 청년이 앉아있어. 똑같아요. 이게 하면서 듭니다. 하면서 들어요. 그래서 연극이나 뮤지컬도 배우도 뭐가 있냐면요. 하면 들어요. 무대에 100번 서면 100번 듭니다. G.O.D 콘서트 100회 박진영 프로젝트 기억나십니까? 우리 누나들? 기억나세요? G.O.D가 길 앨범 내기 전에 인기 피크 찍었을 때 100회 콘서트를 했어요. 그 100회 콘서트를 끝내고 이제 길이라는 5집인가요? 앨범을 냈는데 노래 실력이 늘었다 안 늘었다? 늘었다. 호흡이 길어졌다. 왜? 하다 보면 달라요. 정성화 배우가 영웅에서 마지막 노래 그 이제 목줄 나오고 그 노래 가사가 뭐지? 대장부. 장부가 이 노래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이 칠 겁니다, 아마. 그 음계가 아주 높은데 예전에는 이 음을 내기 전에 한 번 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장발장 연기하고 몇 번 하고 몇 번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올립니다. 왜? 하면 늘어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리십시오. 하면서 늡니다. 이 필터 넣어보고 저 필터 넣어보고 이렇게 편집해보고 저렇게 편집해보고 자기만의 감이 와요. 어떤 거? 그게 곧 자기 채널의 색깔입니다. 완벽한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과도한 의욕은 1인 미디어 폐업으로 끝을 맺기 십상이다. 첫 술에 배부르는 마음을 버리자. 처음부터 잘 만들어 하지 말고 일단 완성해서 올리는 게 중요하다. 자꾸 올리다 보면 자기 컨텐츠의 문제점이 파악된다. 뭘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는 완성해서 올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아멘 나올 뻔했죠? 아이디어는 다른 크리에이터들 방송을 보지 않아도 영화나 드라마, 책, 만화와 같은 매체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대도서관 내가 알고 있던 피자월드 사람 같은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안 해? 이런 걸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저는 공연 예술에 관심이 없어요. 기질적으로. 근데 제가 연기할 때 공연 예술을 관심 없기 때문에 F 맞았냐?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연 예술 뮤지컬을 잘 모르고 연극 잘 몰라서 작품 해석을 못하냐?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채널을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의 심리 안에 뚜껑만 열리면 모든 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니까 꼭 유튜브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유튜버지만 여기서 말한 것처럼 굳이 다른 크리에이터들 방송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방송을 보고 이렇게 내 철학 가운데 벤치마킹 하는 거는 아이디어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남의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거랑 도용이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도용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들은 아류가 되는 거예요. 아류. 1인 브랜드가 아니고 1인 상품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내게 예술작품 같은 컨텐츠를 기대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 수준 낮추고 편하게 하십시오. 이 얘기죠. 시청자는 힘든 하루를 마치고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대도서관 TV에서 작은 웃음과 공감을 얻길 바란다. 대도서관의 친근한 농담을 들으면서 다른 시청자와 소통하길 원한다. 그러니 잔뜩 힘을 줄 필요가 없다. 내가 부담을 내려놓고 가볍게 신나게 만들어야 시청자도 즐길 수 있다. 이게 이제 비합리, 탈논리적인 인사이트입니다. 뭐냐면 그 기능의학 독서 멘토링 하신 분, 그때 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사람마다 이제 한의학에서는 기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기가 있다. 침 놓을 때 기가 도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한의학은 기라고 하는데 서양에선 서양 기능의학에선 뭐라고 합니까? 전자기장. 인간만이 내뿜는 전자기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평소와 다르게 그냥 평소랑 똑같이 엄마한테 딱 창문 열고 엄마 했는데 집안 분위기가 달라. 이런 거 있죠. 엄마 나 방 청소 잘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엄마의 감정이 딱 달라지면 엄마가 내뿜는 전자기장이 달라서 그래요. 그거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똑같아요. 화면 속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억지로 찍은 영상은 보는 사람이 알아요. 제가 재밌는 영상은 사람들이 압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불순한 의도로 피자월드, 피자 조미료로 아주 좀 뭐랄까 좀 세속적인 마인드로 한다? 알아요. 다 압니다. 이게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내가 부담을 내려놓고 가볍고 신나게 만들어야 시청자도 즐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담을 갖지 마시라. 시청자가 공감할 만한 콘텐츠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별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만한 평범한 일상 이야기다. 이것도 인사이트입니다. 왜냐면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친구나 동료와 나누는 맛집이나 연예인 등에 관한 수다의 말로 1인 미디어의 소재로 제격이다. 이제 이거는 2분 프레임이긴 한데 평범한 일상 이야기가 보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평범한 일상 이야기.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예요. 인류 역사는 제 표현입니다. 항상 자극적인 클럽 문화보다 소소한 엄마와 함께 누리는 밥상 하나가 더 큰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극적인 클럽 문화로 여러분들이 돈 빨리 벌고 뭐 하고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세속적으로 잘 나가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가치 투영을 그렇게 물질적으로 하는 거고, 근데 언제나 보편이라고 하는, 언제나 더 확장력이 큰 대중성은 특이한 게 아니고 평범한 겁니다. 이거 진짜 비싼 건데. 다시, 대중이 원하는 보편적 힘은 언제나 특이한 게 아니라 평범한 거에서 온다. 그래서 예술적으로 야 이거 작품성이 있다 하는 작품이 뭐냐면 화산 폭발하는 영화가 아니고요. 작품성을 인정받는 영화는 평범함 속에 서려 있는 아름다운 특별함을 관찰하는 거예요. 비싼 말로 신미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평범함이 큰 힘이다. 여러분들의 평범하다고 하는 그 일상, 난 재미없는데 맨날 지하철 타고 맨날 이렇게 하고 내 인생은 너무 재미없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신미안이 말라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생활은 모두 다 재밌습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컨텐츠를 만들면 주말에 하는 촬영과 편집의 일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평일엔 바쁘시니까 본업 충실하시고 주말에 이제 일해서 영상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가 좋아하고 너가 잘하는 거 해라. 여기서 또 인사이트가 뭐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왜냐면 제가 잡독을 하기 때문에 주워서 막 에디톨로지라고 하죠. 편집해서 막 여러분들 막 뽑아 드릴게요. 말한 순간 까먹었네.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컨텐츠를 만들면 주말에 하는 촬영과 편집은 일이 아니라 취미생활이다. 그 토드 로즈라는 하버드 대학교 개개인학 연구소의 소장이 있습니다. 교수예요. 하버드 교수예요. 그 사람이 개개인학을 창설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제하는 바가 뭐냐면, 다크호스라는 책을 보면은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야, 네 의사 돼, 뭐 돼, 이렇게 딱딱 찝어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개개인성의 그 대중서적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좋아하는 걸 하면 실력도 늘어, 이겁니다. 너가 좋아하는 거라면 실력이 늘어. 그래서 이 구절을 꼭 그렇게 생각났다. 특히 1인 미디어는 크리에이터가 신바람이 나서 해야 한다.
피곤한 심신으로 꾸역꾸역 만드는 컨텐츠는 아무도 재미있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그 핸드폰 하나 두고 제 옛날 영상 보면 50분짜리예요. 그리고 조던 피터슨 그분 책을 이제 챕터별로 찍겠다고 이제 1부, 2부까지 찍었는데 1부 영상 보면 1시간입니다. 1시간. 50 몇 분.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옛날 거 다시 보면은 야, 이걸 누가 볼까? 근데 댓글은 다 잘 봤대. 와, 되게 잘 봤나 보다. 그런 거 있죠. 근데 뭐냐? 제가 재밌어서 막 카메라 앞에서 주저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안 나세요? 그러면 직장 얘기하면 됩니다. 낯을 많이 가리세요? 이 사람이랑 어색한데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직장 얘기를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막 터져요. 제가 사실은 또라이한테 당하고요. 막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막 재밌어서 막 주저리. 여러분이 재밌으면 반드시 그 재밌는 걸 알아보는 여러분과 어떤 동류의 소비자가 알아본다. 괜찮으십니까? 1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네. 네 번째, 열심히 공부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해라. 그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중학생도 이 말을 믿지 않는다. 에이트 독서 멘토링 오신 분들 기억나시죠? 2025년에 직장의 30%가 소멸한다. 왜? AI 때문에. 그래서 중학생도 이 말을 믿지 않는다. 세상의 규칙, 성공의 공식이 달라졌다. 이거를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규칙, 성공의 공식이 달라졌다. 이 말을 많은 학자들이 많은 전공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세종서적에서 나오는 블록버스터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그 마크 주크버그가 추천한 권력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뭘 말하냐? 공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주 저명하다고 평가받는 미래학자 최윤식 그분이 쓴 책을 보십시오. 기회가 왔다. 세상이 달라졌다.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도서관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룰이 달라졌다. 이제는 일자리를 구할 게 아니라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이제 평생 직장이 당연히 없어지고 이제 프로젝트별로 오디션 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 내가 속한 회사나 직위에 기댈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월급에 매여 싫은 일을 억지로 할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신나게 일해야 한다. 이런 거는 안정성만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저번 달 독서 멘토는 뭐죠? 변종의 늑대.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분은 다 2030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판교족입니다. 판교족. 그 책으로 말하면. 도전하길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유튜브 강의를 들으러 온 것 자체가 판교족입니다. 도전하고 실험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 클라이머죠. 결국엔 자기만의 개성이 드러나야 1인 브랜드로서의 존재감이 생긴다. 여기서 이제 복음 멘토링으로 딱 이거를 필터를 쫙 좀 바꾸면 자기만의 개성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무신론, 유물론 프레임에서는 영적인 거를 믿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유실론, 유일신론, 그리고 종말론적 관점으로 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의 개성은 언제 드러납니까? 자기의 자아를 나를 구원했다는 그 메시아에게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러니까 내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웃긴 거예요. 내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할부로 산 맥북 노트북도 주님 거고요. 내 자동차 이번에 할부 안 끝났는데 이 벤츠도 주님 거고요. 뭐도 주님 거고요. 뭐도 주님 거고요. 내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내 자의지를 굴종합니다. 이게 그겁니다. 자기 부인. 오케이? 근데 우리의 개성은 언제 나오냐? 아, 기독교인들은 뭐만 하면 주님 거래. 지들은 무슨 뭐 살맛이 안 나? 아니에요. 우리의 법칙, 수학 계산은 달라요. 어떻게? 내가 주께 나의 모든 걸 자유의지? 신학적으로 가지 않을게요. 잘 모릅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굴종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개성이 발화한다. 이게 크리스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책 읽고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님 관점으로 이 책을 재해석을 하지 않으시면 이런 말들을 속을 수 있어요. 왜? 피자월드에서는 세상 세속적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너 개성대로 해. 너 욜로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성은 만약에 여러분 크리스천이다? 여러분들의 개성은 주께 나의 내 잘난 맛을 모두 굴종하는 순간 주께서 약속하신 나의 모습이 나온다.
책임사자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의 개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부인해서 아니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려고 하는 나의 열심을 보시고 여기서 다듬어지는 겁니다. 이게 책 읽는 사자의 색깔이라는 거예요. 연예인이든 전문직 종사자든 주부든 학생이든 누구에게나 브랜드가 필요한 시대다. 1인 브랜드를 잘 구축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며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한다. 불황에도 스스로 일거리를 창출하고 창의력으로 사고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한다.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신나게 일한다. 취미, 전문 분야, 특기 뭐든 좋다. 주머니에 꽁꽁 숨겨두고 혼자서만 만지작거리던 진짜 나를 세상에 드러낼 때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나의 브랜드와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공 공식의 1인 미디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의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 이렇게 와닿겠죠?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직도 제가 제 사업을 제가 뭘 하고 있는 사람인지 설명을 해도 아직도 베이비붐 세대의 많은 전문가분들이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설명을 해도. 그러면 너 유튜브 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거니? 몰라. 뭐냐?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한다. 첫 번째, 저는 구독자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 광고료에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왜? 제가 이야기하는 카테고리 자체는 예민하고 욕을 먹는 카테고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제가 자기개발적으로 평소에 멘토링했던 친구들의 열매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독서 멘토링이나 이런 걸 해줘야겠다. 그러면 연애 상담과 책 이야기 풀이하는 걸 컨텐츠로 만드는 겁니다. 책 내용을 요약하고 저 스스로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느끼십시오라는 질문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 리스트와 책 내용과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실제로 오프라인 모임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 대신 돈을 받는 거죠. 돈을 받는 순간 직종이 탄생하는 겁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50% 광고료 50%를 잘라서 주는 순간 전 인류 역사상 없던 직업이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예술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는데 내가 평소 10년 넘게 예술가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창작을 해야 되지? 내가 고민한 게 있어. 이거를 내가 봤던 책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풀이하면 좋지 않을까? 예술가 관점, 크리에이터 멘토링 오십시오. 처음엔 어떻게 했죠? 밴드 만들어서 무통장 입금했죠. 불편해. 아내랑 막 저랑 통장 확인하고 이거 불편해. 뭐 환불해달라시는 분 다 사정이 있겠지만 시험 될 것 같아. 이거 막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세상이 구현됐습니까? 네이버 예약 프로그램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티켓팅을 이제 구청 가서 바로 이제 사업 등록을 다시 했죠. 왜냐면 통신 사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등록하고 나서 네이버 예약으로 티켓 돌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티켓팅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티켓팅으로. 그러면 저가 생각하는 이 생각을 나의 아이디어를 컨텐츠화 시켜서 이거를 사업적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누가 만들었다? 내가. 왜? 내 맘이니까. 옛날에는 막 잘 보여야 되고 돈이 이만큼 들어가야 되고 아니에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걸 누가 해줍니까? 쿠글이 해주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누가 해줍니까? 네이버가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사자그라운드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돈 쓰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만들면요. 그 홈페이지 관리할 때 시간이 들어가요. 그리고 돈을 줘야 됩니다. 데이터 소비하는 값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왜 하냐는 거야. 왜? 가장 똑똑한 애들이 아주 막 경주하듯이 매번 업데이트 해주는데 구글 홈페이지 채널이 있잖아요. 네이버 블로그와 네이버 포스트가 있잖아요. 그겁니다. 네이버 예약 시스템이 있는데 인터파크에 왜 그 수수료를 그렇게 줘요?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본인이 아이디어를 짜는 만큼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척하고 실제로 이게 컨텐츠화로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기한 게 제가 막 꽉꽉 차요. 연애결혼이랑 독서 멘토링이랑 막 계속 매진할 때가 있었는데 막 나라고 한다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좀 약간 떨어질 때가 있었어.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연애결혼 멘토링 연애결혼 얘기하고 뭐하고 독서 올리고 이러니까 또 붙어요. 근데 이게 작년 4월부터 3월부터 시작했고 이제 그러니까 2년 전 10월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신 거는 한 4월이에요. 이거를 쭉 이렇게 한 6개월 이상 해오니까
독서 멘토링, 연애결혼 멘토링 이런 게 자리를 좀 잡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2030 사자클럽 그리고 예술가 모임 그 플레임이 뭐냐면 아트 어보브 아트입니다. 예술 위의 예술 트리플 A. 그래서 트리플 A 공동체 2030 사자클럽 그리고 그 3040 그 우먼 살롱 소피아 이것도 그냥 빨리 시작해요. 왜? 하다 보면 잡히거든. 이해가 되시죠? 아 이거 너무 노하우 다 알려주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생각한 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이 거의 다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습하시면 돼요. 시도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대도서관의 이제 1인 브랜드. 여러분들이 먼저 세팅. 그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세팅 끝났어요? 질문. 개인 유튜브 질문해도 됩니다. 질문 몇 번 받고 10분 쉬고 마지막 2부 하고 끝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해보고 한 10개 올렸는데 반응 없다? 그러면 조용히 비공개. 근데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왜냐면 그렇게 아이디어 생기고 해보고 반응 보고 이런 노하우가 아까 뭐랬죠? 본인만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디어와 그러니까 모든 아이디어가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본인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시면 돼요. 길게 보시고 구독자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생각보다 구독자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보고. 오케이, 좋습니다. 또? 네. 아까 보편적인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 거기서 결국에는 좀 살짝 비틀어야 되는 건데 그 간격을 비틀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평범한 일상성에서 나의 관점, 내가 아름답다 생각하는 신미한적 관점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지 비튼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 시기를 어떻게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런 콘텐츠를 확 뜨는 네. 시기들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슈가맨의 양준일 씨 나오면서 네. 다시 붐업된 것처럼 그런 어떤 네. 시기들은 알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그건 알 수 없어요. 네. 시대 그 대통령도 시대가 뽑는 거라고 하늘이 뽑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복잡게 해서 뭐가 딱 대중의 반응이 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그 책을 21세기 북스에서 콘텐츠의 미래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전문가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모른다. 그 방법 알면 나한테 알려주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는 모른다. 좋습니다. 또 그래서 그 시기를 모르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또 그 하고 싶은 주제가 다양하다면 처음에 한 계정 안에 그런 것들을 넣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각자 다른 채널을 만들어서 가는 게 많은 분들이 후자를 권유하세요. 다른 걸 하고 싶으면 채널을 만드세요. 근데 저는 뭐 어떤 컨셉이냐면 그 똑같아요. 야, 너 책임 사자. 네 연애 결혼 너 유부남 결혼일지 재밌는데 우리 누나 시집 보내기 재밌는데 그것만 해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제가 책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채널을 해야 될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튜브도 목구멍이고 저도 목구멍이에요. 저의 유튜브 채널 컨셉은 저는 플랫폼이라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컨텐츠화가 되면은 제한돼요. 할 수 있는 게. 근데 책 읽는 사자 필터링으로 내가 느꼈던 것들을 문화적인 거, 독서적인 거, 영화적인 거 이런 그러니까 이거 비싼 얘기인데 저는 관점을 파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의 채널이고. 근데 이거의 이 리스크는 뭐냐면 관점을 파는데 대중이 알아볼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채널은 뭐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러면 책임사자처럼 나도 관점 이게 아니고 또 여기서 갖고 있어야 될 보편적 그 뭐랄까 통일성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먹방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관점으로 여러 개를 건드는데 제가 안 하는 건 안 해요. 이해가 돼요?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통일성을 좀 묶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진짜 좀 다른 카테고리다? 채널을 바꾸시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제 경험상 편집자가 없으시면 한 채널은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바빠서 그 다 운영 못해요. 좋습니다. 또 저는 유튜브 보면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뭐 노하우 스타일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컨셉은 책을 읽고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얻은 거를 이제 나누는 건데 실제 실천을 해보는 건데 컨셉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는 거거든요. 저는 별게 없으니까 책 읽는 사장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을 때 아이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컨셉인데 그럴 경우 카테고리를 어떤 쪽에 넣어야 할지. 카테고리를 넣지 마세요. 그 유튜브 채널 보면 카테고리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거 본인이 생각하는 카테고리가 뭐예요? 교육이나 노하우 스타일 쪽 인물 블로그로 가십시오. 인물 네. 1인 미디어, 인물 블로그. 저도 교육 쪽으로 빼서 했다가 지금 다시 카테고리를 그 인물로 뺐어요. 네. 인물로 가세요. 그게 약간 교육 쪽으로 했을 때는 보는 시청자층이 좀 다르게 되는 거. 어떤 교과서에 대한 해석이나 보편적인 교육 컨텐츠라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개개인성에 의한 컨텐츠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님만이 할 수 있는 느낌이라서 인물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이 채널 가면 이런 느낌, 보편적인 어떤 교육 해설 느낌이 아니니까 인물로 가시는 게 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오케이. 또 네. 질문은 지금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예. 유튜브 콘텐츠를 이제 하라고 해서 이제 회사에서요? 발령이 나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발령도 나요? 네, 유튜브 하라고 가버리라고 왔는데 근데 이제 회사에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저는 1인 미디어로 접근하기보다는 뭔가 회사 입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좀 안 될 것 같고 또 저희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좀 그냥 소프트한 것만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프로는 훔치지만 아마추어는 들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뭐 기획을 가져온 거 보면은 약간 다 분명히 뭔가 생각날 것 같은 어떤 뭐 그런 유튜브 채널이 생각날 것 같은 콘텐츠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저희 나름대로 보는 거긴 하지만 근데 그 안에서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저희 완전 저희 1인 미디어라기보다는 회사의 어떤 그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서 출발을 해야 되니까 좀 이게 완전히 저에 대해서 뭐 제가 좀 취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현할 수 없다 해야 되나? 네. 그거에 대한 사실 제약이 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접근을 시작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해요. 그 회사에서 그런 것까지 최근에 기사 보셨어요? 최근에 직장인들 중에 브이로그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죠? 거기서 반응 오셔서 1만 넘어가면 이제 그게 되는 거거든요. 수입이 나와요. 수입이. 근데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이게 너무 뜨거운 감자인 거예요. 왜냐면 얘를 퇴사시키자니 얘가 회사 안 좋은 말을 하고 이게 뜨거운 겁니다. 근데 이 본인 입장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브이로그 시작했는데 이제 이 뭐랄까 컨텐츠의 맛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얘기가 흘러나와서 잡자면 그러면 그 컨텐츠의 그 목적 자체는 회사의 이득이 되는 거죠. 회사 홍보죠, 결국. 왜냐면 회사가 너무 잔인하게 이제 왜냐면 유튜브라는 그 속성 자체는 훔치면은 안 된다, 뭐가 생각난다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인간의 삶이 구현될 수 있는 특이함은 좀 제한돼 있거든요. 그럼 유튜브에서 뭐가 후킹이 걸리냐? 사람이에요. 이 회사, 이 과장 재밌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데서 터져요. 야, 이 과장 말투 진짜 대박이지 않냐? 이런 거. 회사 내용은 안 들어오고. 진짜 머리 좋은 CEO는 자율성을 부여해요. 그냥 큰 울타리만 쳐주고 야, 이것만 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잘 될 가능성이 커요. 왜? 자기 개성이 나오니까. 근데 회사 입장에서 하려고 하면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이 시청자가 느낀다고 하듯이 회사 입장에서 하는 거를 느낌을 느껴요. 그래서 안 봅니다. 그래서 회사가 규율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회사 진짜 똑똑한 애들이 그런 거예요. 진짜 미친 또라이 한 명이 그 부서와 기관을 살려요. 그러니까 야, 이 미친 영상 봐봐. 이 약반 새끼들 아니야? 근데 그 미친 그 한 명의 말투나 한 명의 막 웃음소리나 한 명의 무슨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회사가 덕을 보는 거예요. 뭐죠? 2달러인가? 4달러?
$4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광고가 버거킹이나 이런 애들이 똑똑한 게 그거죠. 개개인성에 의거해서 회사를 이렇게 가야지 회사가 개개인성을 흡수해서 회사처럼 한다? 절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감이 오시죠? 그래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성. 그래서 회사 계정인데 막 먹방하고 그러면 보는 사람이 걱정을 해. 이 회사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개인성이 곧 이 매력의 티핑 포인트거든요. 유튜브가. 그래서 일부를 1인 미디어로 집중을 한 거고. 그래서 좀 힌트가 오시죠? 감이 오시죠? 네, 좋습니다. 또 한 분만 더 받고 쉬는 시간 10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 영상이 편집 영상이 있고 실시간 방송이 있어요. 네. 근데 주로 책 읽는 사장님께서는 편집 영상만 주로 올리시는데 네. 그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해요. 철학 전공생 맞으시죠? 네, 맞아요. 우리 독서 멘토링 이렇게 오신 반갑습니다. 그 제가 편집 영상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첫 번째, 제가 다루고 있는 카테고리 중에 종교와 정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만나서 뭘 하지 말라 그러죠? 종교 얘기,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하죠. 전 두 개 다 해요.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단어, 글자 하나 때문에 오역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리스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 실수를 반드시 합니다, 인간은. 그리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빡치는 거 하나 봐요. 그럼 막 여러분 모르시죠? 카메라 켜고 막 해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서 다시 봅니다. 그러면 그거 못 올려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실시간이었다?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유한성, 이게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한 번은 내가 필터링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 그 유튜브 검색하시면 제 교회 강연이 별로 없냐면 아내랑 스케줄 조정할 때 교회에 제 영상을 못 올리게 하고 갑니다. 편집권이 나한테 없으니까. 가장 바보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편집권을 남에게 주는 겁니다. 방송국 PD들은 그 편집권 이렇게 획득하려고 데모까지 하는데 편집권을 함부로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뿌듯한 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채널에 200개, 100개 넘는 영상 뭐 몇백 개가 있다 쳐요. 이 영상들은 한 번은 제가 다 편집해서 거른 영상들입니다. 그거에 대한 장점과 안정성을 기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실시간 방송을 안 하니까 얻는 단점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포기하고 저는 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 영상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아까 한국 고유의 그 특성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영상 콘텐츠에서 실시간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은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을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꿈을 가지라 하고 이런 사진 했고요. 이제 2부에는 유튜브도 창업이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한 거 보면은 디지털 기록은 남아요. 그래서 저는 실시간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또 남자와 여자가 또 달라요. 몸매가 타고난 신체가 도드라지신 여자분은 또 달라요. 미시적으로 개개인성으로 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감독이 어떤 연예인이 어떤 연예인이 춤출 때 옷의 재질 그리고 그 사람의 육감적인 모습, 춤의 어떤 춤사위 이런 게 다 계산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화면에서 내 인생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가질 수 있는 리스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실시간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이 다 맞냐? 그게 2단이거든요. 여기서는 실시간으로 대박 나실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책임사장 저 생각이구나. 이거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듣고 그럴 수 있다. 근데 내 카테고리는 이거야. 내 카테고리는 이거야. 그럼 나는 이 리스크도 있지만 이거에 선택해볼까?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괜찮으셨나요? 지금 51분인데 9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시고 들어오실 때 귀찮으시더라도 손 한 번만 그 소독제로 한 번만 더 해주세요.